안녕하세요. 다유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가리지 않고 각 나라의 다양한 부동산 소식과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세 나라의 부동산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생소하고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내라는 의미에서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도움이 되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와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고자 해요. 항상 기분 좋은 이야기, 희망적인 이야기만 들려드리고 싶은데, 세상이 희망적인 이야기만 하기에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나는 세상이라서 이 이야기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지금 다룬 이 주제가 꼭 무주택자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닐 거예요. 제 채널에 올라가는 영상들의 주제 특성상 아마도 투자자분들이 조금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투자자분들이라고 다 내 집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돈 깔고 앉는 거 싫어서 임차인으로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한번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의 입장에서 시청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런 내용의 기사들 많이 보셨죠? 전세 사기와 관련된 기사들인데요. 사실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집값 하락 이전에도 계속해서 있었는데 최근 부동산 시장이 빙하기에 들어서고 집값들이 하락하다 보니까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것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힘들긴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런 시기에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드러나서 좀 필터링과 같은 순기능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네요. 지금 상황이 조금 심각해 보이긴 해요. 최근에 사망한 빌라왕 사건의 경우만 봐도 한 사람이 1139채라니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수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을 봐도 이런 피해를 본 사람들이 진짜 많구나 싶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경매에 나온다고 하면 대출을 받고 나서 대출을 못 갚으면 그다음에 경매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많긴 한데 최근에는 경매 신청자가 금융회사나 개인 채권자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경매 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요즘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많이 하시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채권자로 있는 경우도 꽤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특히 빌라가 밀집되어 있고 젊은 층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관악구 아니면 강서구 이런 지역에 구수가 많은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국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경매 사기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컨설팅 업체라는 곳에서 집을 파려는 사람한테 집을 팔아주는 대신에 웃돈을 받아주겠다고 하고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를 맞추고 명의를 바지 사장한테 넘기는 방식인 건데요. 사실 이런 경우에 주변 매매 시세만 알아도 조금만 시장 조사를 해봐도 피할 수 있었던 부분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젊은 세대분들의 경우 이런 부분에 관심이 좀 덜하고 여러 가지 유언비어에 혹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특히 이 젊은 세대에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만 더 알아봤으면 되었을 텐데 꼭 집을 사지 않더라도 요즘 같은 시대에 부동산 공부는 진짜 필수인 듯 합니다. 2030 여러분, 우리 같이 부동산 공부합시다. 제발요. 그리고 특히 전세 계약과 동시에 집주인이 바뀌는 계약의 경우 더 조심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집주인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기능이 법적으로 만들어지면 좋을 텐데 현재까지는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의 경우에는 반대의 경우이긴 하지만 집주인이 임차인을 구할 때 각종 소득과 신용 관련된 서류를 임차인에게 요구하고 스크리닝, 그러니까 필터링을 하는 거죠. 그 후에 계약을 하거든요. 미국은 임차로 살 집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이게 가능하긴 한데 한국은 지금 반대의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이라면 한번 요구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진짜 사기 목적이 아닌데 빨리 전세를 구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임대인 입장에서 뭐 확인을 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컨설팅 업체에서 매도자와 판을 짜서 바지 사장까지 동원해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신축 분양 빌라에 있습니다. 뉴스 기사에서도 이 신축 빌라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 경매 물건들을 보면 2019년식 빌라들이 많이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물건들이 나올까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2019년에 조그만 회사에서 빌라를 지어서 연결된 부동산과 으쌰으쌰 해가지고 열심히 집을 팔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타겟은 실거주자보다는 투자자들에게 맞춰져 있었을 겁니다.
조건은 이런 거였겠죠. 일단 분양받으세요. 전세는 우리가 알아서 맞춰드릴게요. 잔금은 전세에 맞춰지면 그때 내세요. 지금도 실제로 새로 신축해서 분양하는 곳에 주변 부동산을 가거나 현수막에 걸려있는 전화번호로 투자 문의하면 이런 식의 조건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잔금은 전세 맞춰지면 내도 된다고 하니까 혹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다른 조건으로 임차인들을 들어오라고 현혹하고 있을 것이 뻔하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회사에서 전세 맞춰준다는 조건으로 분양을 받게 하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실제로 분양 가격보다 높은 가격의 전세를 맞춰서 실적 자기들의 이익을 챙겨갈 수도 있겠다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중에서 이런 경험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저라면 현수막 걸어놓고 새로 분양하는 빌라는 사지도 않고 전세로도 살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보증금이 적은 월세라면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그리고 만약 집을 구하시는 분 중에서 그래도 새 집에서 너무 살고 싶다면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일단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조건 분양은 받지 마세요. 지금 같은 시기에 연식 1-2년 차이 나는 물건도 훨씬 싸게 살 수 있는데 비싼 신축 빌라를 왜 분양을 받아요? 그냥 급매 나와 있는 준식주 사면 되지. 반대로 전셋집을 구하는 입장이라면 다른 전화를 쓰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던 해서라도 내가 지금 전세로 알아본 그 집을 사려고 한다고 가정하고 전화를 한번 해 보세요. 임차인 입장 말고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요. 그러면 딱 답 나오지 않겠어요? 전화 한 통만 더 돌려도 충분히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옛말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 있잖아요. 확실하게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으니 꼭 확인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축 분양 빌라는 전세가 자체도 높은 편이니 조금만 더 발품 팔아서 비슷한 조건의 집주인 멀쩡한 집을 찾아보는 수고를 들이면 나중에 피눈물 흘리고 나올 일은 없지 않을까 싶네요. 피해자분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겠지만 앞으로 집과 관련해서 계속 트라우마로 남으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참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모든 투자자가 이런 사기꾼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마음도 공존하는 것 같고요. 임차인은 사전에 할 수 있는 확인 작업을 귀찮고 힘들더라도 꼭 해보시고요. 보증보험과 같은 안전장치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할 때도 여러 가지 약관 조건이 있으니 이후에 뒤통수 맞지 않도록 꼭 확인하시고요.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뒤통수 치는 인간들은 이 영상을 보지도 않겠지만 이 영상을 함께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계신다면 함께 선한 임대인이 될 수 있도록 지킬 건 지키는 문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뤘는데요. 다음에는 조금 더 희망적이고 도움이 되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올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또 만나요.